2021년 7월 이후 2년 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때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변방의 장소에서 중원의 패권을 노리는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사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이 정치인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에 앞서 개발된 미래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그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를 맡았던 성남FC는 불법 후원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까지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행한 국지익한 사업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은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로 인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8대 사법 리스크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검찰의 포위망을 뚫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1차 관문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백현동 사건 등과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월 27일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139대 138로 찬성이 한 표도 많았지만 재석 297명 중 과반인 149석에 10석이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경우 가결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8월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검찰 소환과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춰 내년 총선까지 당 대표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 방어뿐 아니라 총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총선 공천은 자신과 정치적 미래를 함께할 동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번의 전국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만약 내년 총선까지 3연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을 앞둔 이 대표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입니다.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마이웨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두 가지 악재가 현실화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붙들고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옥중공천은 물론 총선 지휘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내 여건은 이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친명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고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이 권리당원의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입니다.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따가운 여론이 득세할 경우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국민의힘 34%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비명계 주장에 국민 다수 여론이 동조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 3연패 책임자라는 오명을 오롯이 홀로 뒤집어 쓰게 될 공산이 큽니다.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전국 선거 3연패를 기록한 정치인 이재명은 재기의 기회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일정 시점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일종의 타협안인데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가 한 발 물러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그 같은 선택을 할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입니다. 무기한 단식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표직 사수에 목숨을 건 그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직에서 사퇴하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서는 정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만신창이가 된 이후 어쩔 수 없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사퇴는 빛이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를 일컬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정치는 나 홀로 완주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를 교체해가며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팀이 승리하는 계주에 가깝습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수 교체를 제때 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패색이 짙던 야당은 박근혜 비대위로 대표 선수를 바꾸어 152석 과반 이상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분당돼 떨어져 나간 민주통합당은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러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앞선 원내 제1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꾸라는 국민 뜻에 부응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한 정당이 다수 국민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2달 만에 재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6일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였습니다. 국민이 또다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겼던 대선이 축구에 비유하자면 인저리 타임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은 내년 총선에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은 특이하게도 이재명 심판 또는 민주당 심판 여론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등에 대한 심판 여론이 총선 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투표장에 나가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에 앞서 주권자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 몫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어떤 선택지를 제공할까요? 개딸과 친명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내밀까요? 아니면 다수 국민이 원하는 선택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까요?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풍향기일 뿐더러 정치인 이재명과 제1야당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